상품 시장에 이어서 이제는 시장의 키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기세라는 얘기 제가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기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거래일 맞아요. 연속 이러다가 한 달 내내 오르는 거 아닌가 제가 싶은데 어제도 이거 또 올랐네요 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기세가 대단하다라는 측면이 일단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더불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업종 확산,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나스닥 대비 다우가 지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점점점 항복하기 시작하면 우려의 어떤 끝이 되면 꺾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관론자가 사라질 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못 오른다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우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됐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쵸.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잡히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에 저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해 주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사실 월가에서는 더 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조금은 분위기를 바꾸는 뷰를 이제 내비쳤는데, 최근까지도 이제 비관론자로 남아 있었던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나 아니면 지금도 비관론자의 핵심인 이제 JP 모건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직도 비관론에 있어요. 근데 이제 비관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직 유효한가 아니면 지금부터 더 강해지는가를 보면서 시장이 꺾일지 안 꺾일지를 보는 건데,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틀렸다, we were wrong이라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 생각보다 이 AI 성장세라든지 그리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오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후의 비관론자인 JP 모건은 아직도 조금은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거 이제 꺾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꺾이는 거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좀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저축이 축소되었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한 4분기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JP 모건이 언제 꺾느냐, 시장을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비관론자가 아직 유지가 됐을 때는 시장이 그 기세는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도 정말 분분하게 맞아요.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우려 섞인 이유 중 하나가 또 너무 탄탄한 노동시장도 꼽히고 있더라고요. 탄탄한 노동시장, 우리가 내일 아침에 또 FOMC 결과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지만, 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 기준, 그리고 올려서 유지하거나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제 긴축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핵심이 탄탄한 고용시장이라는 거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직에 대한 어떤 의욕도 생기고, 아니면 임금을 좀 더 높게 받으려는 근로자들의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긴축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는 좋은데, 이 탄탄한 경제의 핵심이 또 탄탄한 아니면 아니면 되게 타이트한 고용시장이다? 그럼 긴축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좀 옥신각신하는 건 맞아요. 다만 이거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이 그래도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세와 우려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아까 이제 넌지시 말씀드렸던 연준의 스탠스, 아니면 최근에 제가
7월 말부터는 좀 봐야 되는 정책이 있다. 중국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중국이 사실 중앙정치국회의를 7월 말에 주 후반에 잡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서둘러서 주 초반에 회의를 개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사실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의 어떤 뭐랄까요, 광풍이 불고 있는데 다른 나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는 중국의 상승이 굉장히 도드라졌던 그런 주 초반이었습니다. 거의 홍콩과 이제 상하이 증시는 뭐 2%, 3%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약세 베팅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이번 주에 ECB나 BOJ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달러 강세로서의 재료가 도출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잠잠시켜줄 수 있는 게 또 중국이고 인민은행의 정책이지 않겠냐. 더불어서 이 부동산까지 뭘까 부양 기조로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이제는 드디어 조금은 정책의 효과를 볼 타이밍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정책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글로벌 유동성이 100조 달러라고 하면 그중에 40조 달러가 이제 중국 40%가 글로벌 유동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돈을 풀어서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홍콩 항생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실업률을 조금은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내든 어쨌든 그 방향성이 지금까지 상반기에 해왔었던 것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가도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도 한국 시장이지만 한국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생긴다면 달러화가 조금 더 약세 내지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원화도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NDF 환율도 보시면 중국이 위안화도 강해졌지만 원화도 한 1276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화가 더 안정을 찾는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는 사실 포스코 그룹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을 빼면 그렇게 심하게 매도한 건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1조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원화가 더 안정을 찾는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약간은 좀 위로 탄력을 좀 줄 수 있는 수급 세력이 또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을 하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면서 중국 경제 전망을 굉장히 높여 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 은행에서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하는 국면을 많이 맞이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실제로 현실이 좀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통해서 정책을 좀 더 빨리 맞습니다. 정책을 펼치면 앞으로 증시에도 좀 훈풍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 뭐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이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일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기대보다 또 좋았어요. 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기대 때문에 약간 인라인, 좀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오다 보니까 이 장 마감 후에 움직이면 그렇게 도드라지는 않은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성장 산업일까? 지금은 AI 쪽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가이던스들이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되긴 할 텐데 실적 자체도 보면 뭐 클라우드 매출액도 기대가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보다 높게 나왔던 상황들 238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네. 238억 달러를 봤었는데 239억 달러라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조금 전해드리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시그널을 좀 줬어요. 첫 번째는 알파벳이 사실은 구글의 모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구글이 어떠한 수익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광고 매출이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경기 침체 때문에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오늘 실적을 보면
광고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구간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지나갔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는 광고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거는 기업들의 지금 체질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출해? 이 부분은 사실은 웬만큼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광고비를 크게 지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알파벳, 구글의 광고비 지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건 기업들이 점점 매출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당연히 클라우드 쪽이죠. 클라우드가 예상보다 또 뭐 78억 달러를 보던 시장에서 한 80달러를 넘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AI 반도체 아니면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뭐랄까요? 수급의 어떤 쏠림 내지는 수급의 어떤 일부의 종목에만 있었던 것들이 반도체나 AI, HBM 이런 밸류체인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오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담아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우리 시장이 받아들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키포인트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월거이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